부모의 사랑은 다 똑같다. 그 말은 교과서에나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3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형은 첫째라서 집안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고 막내 여동생은 귀여움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중간에 낀 채 애정의 그림자 속에 서 있었습니다. 밥상머리부터 달랐습니다. 형이 좋아하는 고등어 조림은 자주 올라왔지만 제가 좋아하는 김치전은 거의 볼 수 없었습니다. 동생이 매운 걸 못 먹는다고 하면 그날은 아예 맵지 않은 반찬만 준비됐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죠. 너는 알아서 잘 크니까 괜찮아. 하지만 어린 제 마음에는 그 말이 넌 필요 없다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형은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로 과외도 받고 좋은 학원도 다녔습니다. 아버지는 늘 형에게 말했죠. 너는 우리 집 기둥이다. 널 믿는다. 동생은 여자라는 이유로 힘들지 않게 해주겠다며 예쁜 옷과 용돈을 아낌없이 받았습니다. 저는요, 새 옷은 늘 형이 입던 교복을 물려받았고 용돈은 스스로 알바를 해서 채워야 했습니다. 심지어 대학 진학을 앞두고도 형이 먼저니까 너는 국립대 알아봐라. 이런 말을 당연히 들어야 했습니다. 차별은 작은 상처 같았지만 세월 속에서 깊은 흉터가 되어 남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부모님이 늙으셨을 때 이제는 돌봄의 문제가 남았습니다. 형은 장남이라 했지만 정작 부모님을 돌본 건 저였습니다. 형은 해외에 있다며 가끔 전화만 했고 동생은 결혼에 멀리 산다는 이유로 손을 놓았습니다. 저는 출퇴근하며 부모님 병원에 모시고 다녔고 간병인을 구할 여유조차 없어 밤을 지새우며 부모 곁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여전히 말씀하셨죠. 형이 제일 힘들다. 막내가 제일 속을 안 썩인다.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유산 분배를 두고 형제 간 갈등이 폭발했습니다. 형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내가 장남이니까 집은 내 거야. 동생은 억울하다며 반박했습니다. 나는 여자라서 늘 소외됐어. 이번엔 보상받아야 해. 저는 부모님을 가장 많이 돌봤지만 정작 제 몫을 주장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저 중간에서 싸움을 말릴 뿐이었죠. 하지만 형은 변호사를 선임했고 동생은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가족이 법정에서 원고와 피고가 되어 서로를 공격하는 그 장면은 제가 평생 겪은 가장 비극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소송은 몇 년을 끌었습니다. 그 사이 형은 사업에 실패했고 가진 재산을 다 날렸습니다. 결국 부모님이 남긴 집마저 형의 빚을 갚기 위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형은 술에 의지하며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겨지던 장남은 이제는 연락조차 닿지 않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동생은 소송 끝에 일부 재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 관계는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몇 년 뒤 동생이 찾아왔습니다. 오빠 나 이제 와서 후회돼. 그때 우리 왜 그렇게 싸웠을까? 하지만 이미 돌이키기엔 늦었습니다. 형은 폐인이 되어 있었고 저는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으니까요. 형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가야 할까? 가도 괜찮을까? 결국 병원에 갔을 때 형은 이미 말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리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끝에서 저는 비로소 형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고맙다. 그 말이 형의 마지막 눈빛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저 혼자입니다. 형은 세상을 떠났고 동생은 해외로 떠나 연락이 끊겼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차별 속에서 그리고 형제의 다툼 속에서 가족이 어떻게 무너져가는지를
온몸으로 겪었습니다.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말은 단 하나입니다. 부디 자식을 차별하지 마십시오. 큰애는 크니까 괜찮다. 막내는 막내니까 더 챙겨야 한다. 그런 말들이 결국 평생의 상처가 됩니다. 자식에게 남겨줄 가장 큰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공평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차별로 인해 갈라진 가족, 유산 때문에 원수가 된 형제.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부모의 차별은 형제의 인연을 무너뜨리는 씨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끝내 우리를 원수로 만들었습니다.